안녕하세요. 목포대학교의 정석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훌륭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분들, 그리고 또 이렇게 플로어를 메워주신 보석 같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차의 수도에서 올라왔습니다. 차의 산지라고 하는 보성을 끼고 있는 전남, 제가 지금 있는 곳은 목포대학교인데요. 저는 목포대학교에서 고전 민속학으로 차문화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문헌이라고 하는 고전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문학, 그 다음에 현장에 남아있는 우리 차문화의 현장성, 그래서 현장론적 방법론으로 차문화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이 되어야 차문화의 연구가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정신을 가지고 차문화를 연구하고 있고, 그간의 그런 어떤 현장성을 드러내서 논문들을 굉장히 많이 발표를 했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저에게 주신 논제는 고려시대 차문화의 특징을 저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고려시대라는 거는 제가 이미 2000년대에 고려시대 차문화는 어떤 것인가 하고 아주 깊이 들여다봤고, 또 2008년도에 고려시대 차시와 그 문화라는 책을 펴내서 저에게 이런 논제가 주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차문화의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크게 두 가지로 두드러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고 계신 격과 속입니다. 우리 박동춘 선생님께서는 아까 기조 발표에서 7쪽에서부터 9쪽에 고려시대를 언급을 하셨어요. 거기에서는 융성한 차문화를 완성시킨 시대가 고려시대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주 격조 있는 차문화를 남긴 시대가 고려시대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런 어떤 부분이 차문화의 격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격이 격으로만 존재했을까요? 이런 격이 존재하기까지 민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격이라고 하면은 제도권, 그 다음에 의례, 그 다음에 왕실, 그 다음에 국가기관, 그 다음에 공적으로 행해지는 어떤 다방에서의 행사들, 이런 것들을 저는 고려시대 차문화의 격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기까지 민속에서 행해지는 저변활동, 쉽게 말하면 차는 어떻게 만들고 어디에서 따고 또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공납을 하고 또 어떻게 예를 들어서 전체 백성이나 사원차나 아니면 궁중차나 마실 수 있도록 차를 이렇게 보냈던 그런 기록들이 우리 그 고려시대 고전에는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전만 본 것이 아니고 민속 자료들이 또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민속 자료들을 다 훑어본 결과 고려시대에는 이렇게 크게 격과 속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유추해 봤고요. 지금부터는 이 격과 속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여러분들에게 드린 레주메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론적 방법론으로 기록과 기억, 이 두 가지를 쫓았습니다. 기록은 책으로 남아 있고요. 기억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고려시대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기억이 계속 이렇게 전승이 됩니다. 이 사람과 공동 집단을 통해서 이렇게 전승이 되고 또 이렇게 전승이 된 것이 또 이렇게 전승이 되고, 그렇게 해서 남아져 있는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한테 들어오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구전문학이라고 합니다. 우리 국문학사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봤고, 우리 한국 문화는 판문화라고 하잖아요. 떡판, 뭐 씨름판, 뭐 잔치판, 이렇게 해서 판문화라고 하는데, 그 판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중심 무대가 마당입니다. 그래서 기록과 마당, 그 다음에 기억, 이거를 통틀어서 조사해서 고려시대 차문화는 이런 것이다 라고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고려의 차문화는 선종은 생활차 중심으로 흘러갔고요. 교정은 의식차 중심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왕실에서는 진다의식으로, 그래서 이제 의례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요. 차 모임을 빙자한 권력의 세력 형성, 그러니까 차를 매개로 해서 궁중에서는 어떤 세력으로 보여주는 의례나 뭐 제도나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정치적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오타네요. 시키려는 그런 제도적 방해가 있었다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원에서는 헌다의식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다음에 궁중에서는 아까 기조 발표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사다풍속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다풍속이라는 것은 그 사자가 감사하다라는 사자인데 감사의 마음을 차로 전하는 거죠. 그래서 부의품으로도 사용되기도 했고 또 헌다나 사다의 풍속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족 문화에서는 문화에서 서민 문화로 이렇게 전승에 내려가는 그런 어떤 변이 형태들이 고려시대에서 보이고 있고요. 명절 의례가 이제 조선시대, 고려시대 후반에서 조선시대로 가면서 풍류차로 두드러지는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격을 얘기하는 거죠. 의례와 격으로 드러나는 제도적 차문화의 용례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요. 국가관리 집단에서는 제도적 차문화 정책들을 씁니다. 기조 발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시나 중용 주대의 같은 거, 그 다음에 판결 제도로 사용하는 이런 것들이 차문화 정책으로 남아 있고요. 정치적 의례가 또 남아 있고 차의 소통과 다시 기능이 있었습니다. 이때 얘기하는 뭐 야다시나 다시 그런 기능이고요. 소통 기능은 뭐냐면 백성들을 초대해서 차를 나눠주고 또 차를 선물하고 하면서 복지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로서에서 행했던 노인들 잔치, 말하자면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경로잔치 같은 것이 그대로 기록 속에 남아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철학적 사면달에 죄를 정할 때,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죄를 지었다라고 정할 때도 차를 마시고 그 중립성이나 균형성을 지키기 위해서 다례를 행했고요. 또 죄를 감해주는 것, 사면달에에서도 차를 마시면서 그 중차대한 논의들을 차를 마시면서 정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사면달애가 고려시대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층민가의 노인 사설의,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경로잔치 같은 데에서 차를 매개로 행사를 했다라는 것들이고요.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인데요. 속은 고대 시대부터 대표적인 예속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예속이라고 쓴 것은 민중층에서 나타나는 민속이나 풍속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예를 중시했다. 그래서 제가 예속이라는 단어를 써봤습니다. 그리고 손님 접대의 문화소로 사용이 되었고요. 삼한시대 때부터 민간신앙의 습속으로 자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아주 정갈하게 끓여가지고 올리면서 나에게 아주 귀중한 옥동자를 점지해 달라라고 빌었던 고대시대의 속신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요. 고려시대에 쓰여졌던 차시에서는 이렇게 아주 디테일한 그런 풍속들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뭐 예물을 바친다거나 공물했다거나 또 제물로 바쳤다거나 이런 대표적인 헌물로 쓰여졌던 그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손도에서 피리 부는 여선에게 곡물이 차가 되었던 이런 것들이 이제 고대 시대의 풍속이라고 할 수 있고요. 민간 신앙적 기능과 패러다임들이 고려 시대에도 꾸준하게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중의 이제 속으로 전승되는, 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민속, 풍속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전승되는 공동체적 전승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고려의 차명과 찻잎의 상태, 그다음에 조다에서 포장까지의 어떤 명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찻일을 얘기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구와 택수는 뭐냐면 좋은 물, 정말 이걸로 내가 차를 우려 마시면서 먹어봤더니 이 차는 이 물에다가 꼭 우려서 마시는 것이 너무 좋다라고 느끼면 그 물을 떠서 멀리 있는 차인에게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저도 이거를 한번 해봤습니다. 안동에 구제역이 일어났었을 때 있었잖아요.
그때 안동대학교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안동에서 차 드시기 힘드시죠. 그래서 제가 물 한 통 보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전라도에 아주 유명한 좋은 약수를 보내드렸더니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현실의 특수고요. 그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차 빌기. 이거는 서적에서 조선시대에 차 빌기가 처음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고려시대에 이미 차 빌기가 있었습니다. 예, 차를 빌려오는 거죠. 내가 차를 마시고 싶은데 차가 없으니까 차 좀 보내다오 나한테. 예, 안 그러면 찾아가서 차 좀 다오 하고 이제 차를 빌었던 걸다 풍속이죠. 이런 것들이 이미 고려시대 때 있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고려시대 공간과 차문화 공간과 차 정신 이런 것들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헌다, 사다, 그다음에 택수라고 하는 물 전하기 풍속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속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격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식을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고요. 형식을 중시했고 식전이나 의전, 법이나 법규, 규정, 그 다음에 기준으로 삼고 따르는 이런 의식들을 굉장히 중요시했고 속은 예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속이지만 그 전승 양상에는 예를 중요시한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나 기억,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떤 판문화라고 하는 그런 마당에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속은 예와 풍속을 중시하고 있었고요. 그 사회에 전해지는 의식주의 습관, 그 다음에 유행과 풍습,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바람이 부는 대로 맡겨지는 듯한 그런 어떤 내려오는 전승적인 그런 것에 굉장히 의지하고 살았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례와 격, 차문화 영예들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고 있는 이런 형태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중 내에 있는 관청, 다방이라는 것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던 것은 33쪽에서 35쪽까지 지금 설명이 되어 있고 지금부터는 국가 관리 집단의 제도적 차문화 정책으로 이제 궁중 내의 관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내주면은 35쪽입니다. 궁중 내의 관청은 담당했던 그 직원들을 다방 산직, 그다음에 다방 남반원, 어다방 원사 이렇게 불렀고요. 왕실에 필요한 차의 출납과 술, 과일, 약 등을 취급했습니다. 차 의례를 간장하기도 했고요. 국왕이 친위대적 성격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군사적 기능도 담당했는데요. 그래서 의장대 행렬을 담당하고 휴대용 하로와 군사와 다담을 직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순행 때 4명씩 동행을 해서 다리를 담당했던 것이 바로 궁중 내의 관청으로 있었던 제도적으로 있었던 다방입니다. 이것이 이제 민간으로 가면 다방이 아니라 다원이 되는데요. 뭐 다정원이랄지 다견원이랄지 이런 것들이 민간 속에 이제 다방이 아니라 다원으로 남아있는 속으로 남아있는 기록들도 이제 반대 급부적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보이고 있는 이것입니다. 다원의 분포죠. 그래서 행정구역이나 다원 추정 지명으로 나타나는 이런 지역들의 이런 그 암키와 조각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암키와에는 다연원이라고 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순행들의 과정에서 들러서 휴식했던 그런 장소였던 곳이죠. 이거는 이제 관청 내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 그러니까 민간들이 살고 있는 곳에 위치하면서 예를 들어서 순행이 있을 때 이곳에서 잠시 들려서 휴식을 하거나 그랬던 곳인데 그런 어떤 기록이 이 암키와에 기록되어 있어서 발견된 사례입니다. 격은 위엄이나 권위, 그 다음에 과시, 그 다음에 위용 이런 식으로 나타났고요. 소통을 한 거죠. 왕과 백성이 소통하고 관청과 민간이 소통하고 그렇게 소통하면서 관청이 가지고 있는 또 임금이 가지고 있는 왕이 가지고 있는 권위주의를 상징적으로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차였습니다.
그래서 차를 하사품으로 하사하기도 하는 그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정치적 의례로는 크게 얘기해서 소통과 기능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중형주대의와 다시제도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레주메에서 38쪽에 있습니다. 이거는 중형주대의와 다시제도인데요. 임금이 대신에게 중형을 내릴 때 최고 책임자와 함께 미리 차를 마시면서 의견을 듣습니다. 임금 혼자 결정하지 않는다는 어떤 판결 제도의 권위주의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제도죠. 그래서 최종 판결을 하는 그런 의식인데요. 사원부에서 관원이 전체가 다 참석을 했고요.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대통령과 또 법무부 장관 그리고 판사와 검사들이 올바른 판결을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이런 제도가 오늘날 현대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었다면 우리 지난날 굉장히 뉴스들을 시끄럽게 했던 추윤 갈등 같은 것은 조금 해소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아주 훌륭한 제도가 고려시대 차문화의 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최종 판결 의식이었고요. 대통령, 법무부 장관, 판사와 검사가 다 함께 자리를 했고 흉내 안에 제도적으로 행해졌던 중형주대의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사원부의 대관이나 감찰이 공무를 논하는 다례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사헌, 지부의, 장령, 지평까지 임금에게 간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이 다시가 행해지는 어떤 장소를 다시청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다시청입니다. 휴식과 다실, 그러니까 휴식도 할 수 있고 차를 마실 수 있는 차문화 공간으로서의 다시를 겸한 원래는 업무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업무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한 판결을 위한 장소였고 판단력의 정확성을 기하는 도구로 차가 활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차는 삿됨을 없애준다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흔히 척번자다 또는 망우군이다 이렇게 차를 표현을 합니다마는 그릇된 생각을 없애주고 또 나쁜 마음을 물리치고 올바름을 깨우치고 이런 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시청에서 업무 공간에서 차를 마시는 다례가 행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도권의 이용과 선한 권위주의의 상징이 있었고요. 의례차의 소통 기능과 권위주의 순화 양상으로 보여지는 그런 차문화의 격이었습니다. 철학적 사면다례가 있었는데요. 이 사면다례는 죄를 사면해주는 사면다례입니다. 지금도 뭐 이재용이를 사면해줘야 된다 아니면 사면해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뭐 양반 지금 논의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사면다례에서 죄를 감해줄 때 어떻게 감해줄 것인지 또 얼마나 감해줄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감해주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차를 마셨던 그 시간을 사면다례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담군사와 함께 사면다례가 행해졌고요. 행다를 넘어서 문화 철학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면다례입니다. 중형주대의와 다시, 사원부, 야다시, 사면다례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례에 중요한 철학적 의미를 부여했고 죄를 벌하고 또 법과 간습을 적용했다는 것에서 고려시대 때는 정말 고려라는 이름답게 화려한 차문화의 기록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치우침이 없는 바른 판단, 이것을 돕는 것이 차의 기능이었다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국가 권력 행사와 차의 문화적 기능들이 있었는데요. 개인과 국가기관의 공적 그 생활 관계에서 이런 차가 아주 끊임없이 적용되고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죄의 경중을 정하고 죄의 가중을 막기 위해서
다리를 행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라는 것은 그 기로소에서 노인들 경로잔치를 하면서 그 노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그 약한 노인들 장애를 가지고 있는 노인이랄지 아니면은 자식이 없는 노인이랄지 이런 노인들만 초청해서 했던 그 경로잔치가 있었고요. 또 아무나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65세 이상이면 다 오세요 하는 그런 경로잔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노인 사설으로도 두 가지로 이렇게 행해졌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고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그 사회복지적 차원의 차문화 기능들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타협을 굉장히 중시했다. 독단적으로 나가지 않았다. 아까 저 밑에 있는 신하들도 임금에게 간언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임금에게 간언할 수 있는 그 다리를 행하면서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절대 독단적으로 행하지 않고 타협을 중시했다라는 이게 굉장히 아주 그 문화 철학적인 그런 가치를 가지는 거죠. 그다음에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합리적으로 해결한다는 말, 그리고 논리적으로 해결한다는 말. 판결을 해도 그냥 판결하지 않고 균형 감각을 지키고 어떤 게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굉장히 심도 있게 논했다는 그런 아주 멋남이 고려시대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의 중용을 차용한 부분도 굉장히 멋스럽게 남아 있습니다. 정치적 기능의 사면의식이 의례차의 격조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가례인데요. 노인 사설의 이것도 이제 제도적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제가 격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만 어찌 보면 반은 격이고 반은 속이에요. 제도적으로 행한 그 관리자들의 부분은 격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안에 참여해서 차를 하사받고 복지 차원에서 그 경로잔치를 누렸던 노인들은 어찌 보면 속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격과 속이 다 함께 보이는 그런 그 어떤 문화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건데요. 세종 10년에 기로소에서 행해졌던 그런 행사입니다. 이 행사를 주관했던 관청은 수궁서였고요. 늙은 호라비 그리고 호러미, 고아, 무자식, 그 다음에 병자, 그 다음에 불구자를 위한 향연달에 요것이 하나가 있었고요. 아까처럼 65세 이상은 다 와도 좋습니다. 그때는 아마 65세가 아니라 50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어떤 그 연세의 한정이나 이런 거는 뭐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향연달에가 기로소에서 행해졌다. 그거를 주관했던 관청은 수궁서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왕을 위한 임시 휴게소 2곳이 있었다. 그리고 나이와 계급의 품계에 따라서 자석과 이치가 정해졌다. 그리고 목종 10년에 1006년이죠. 7월에 남녀 80세 이상 635명이 행했던 그런 향연달에도 따로 있었다. 이거는 초고령들만 그러니까 오시라고 해서 향연달에를 행했던 그런 기록입니다. 여기에서는 술, 그 다음에 배, 옷감이죠. 그 다음에 비단, 차, 약 이런 것들을 차등적으로 하사를 했고요. 90세 이상의 남녀노인들에게 술, 밥, 차, 약, 배, 비단 등을 차등적으로 하사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진다의식입니다. 경로잔치에서 하사품으로 차를 하사하기도 했고요. 또 신하의 죽음에는 부의품으로 차를 하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돌아가신 분의 그 분묘 안에 차들을 같이 이렇게 묻어주는 부의품이 굉장히 성행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국가의 중요한 예물로 그 다음에 기로들과 종친, 고위 관리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다례와 향연들이 많았다. 하사품을 통해서 차의 오명을 장려했다. 이것을 지금 현대에 와서 좀 도입하면 지금 하동이나 보성 또 그 밖에 우리나라 전국에 위치하고 있는 단홍들의 어떤 그 판매
고민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가에서 차를 사들여서 전매로 사들여서 국민들에게 하사해서 차를 마실 수 있는 음달을 권유했다라는 거죠. 장려하고 권유했던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차후 생활화와 일반화의 차원에서 굉장히 훌륭한 제도였다고 보고 있고요. 현대보다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정책이었다고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복지와 정치 토론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차가 담당했다라는 것에서 굉장히 독특한 문화를 향유했던 시대가 차문화였고, 이러한 것들이 고려시대 차문화의 특징으로 아주 크게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일생의속인데요. 이 일생의속에서도 차는 굉장히 깊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자는 의례인데요. 우리가 흔히 통가의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일생의례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차가 작용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대 시대의 풍속으로 차를 아주 정성스럽게 우려서 저에게 옥동자를 점지해 주세요 하고 두 손 모으고 합장하고 빌었던 그런 어떤 습속이나 그 다속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생 의례로 남아있는 이런 다속들이 굉장히 많은데, 돌아가실 때는 아까 얘기했던 부의품으로 하사해서 그것을 망자와 함께 봉분에 같이 묻어줬다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돌아가실 때 의속으로 남아있는 거고요. 이 의속으로 남아있는 경우들은 이제 고대 시대 때부터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이 부분은 고려 시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의 고대 시대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뭘 것 같습니까?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탯줄입니다. 엄마가 애를 낳을 때 애하고 그 태아가 연결되어 있는 탯줄. 새끼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새끼줄이 이 탯줄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 흔히 새끼줄로 묶다 뭐 많이 있잖아요. 그 새끼줄은 이 탯줄을 새끼와 엄마를 연결해주는 줄이라 그래서 새끼줄이라고 하는데요. 태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태반과 아이의 배꼽이 탯줄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탯줄을 자르게 되면 그것이 곧 그 아이의 인생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죠. 이런 습속들이 차문화사에서도 보이고 있다는 게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위에는 새끼줄이고 아래는 탯줄입니다. 그래서 탯줄과 똑같이 꼬는 것이 위에 있는 새끼줄인데요. 이 새끼줄은 우리가 굉장히 신성시합니다. 우리 민속에서는. 그래서 당산나무에 이렇게 두르고 자기 소원을 묶어서 소원 빌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이 새끼줄을 왼쪽으로 이렇게 꼬면서 자식의 또 가족의 모든 식구들의 안녕과 또 평안을 빌기도 하는 겁니다. 새끼줄은 뭐 다양하게 이런 민속으로 나타나는데요. 이게 바로 오프닝 행사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모든 행사를 시작할 때의 세레모니인데요. 이것이 바로 탯줄 자르기에서 나왔다. 탯줄 자르기에서 기원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요거는 모든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탯줄, 엄마하고 새끼하고 연결되어 있는 탯줄을 자르면서 이 아이의 인생의 시작이다. 인생이 오프닝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 탯줄 자르기잖아요. 그 자르기에서 이 오프닝 행사 세리머니가 기원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풀고 있는 학자가 있는데, 그 탯줄 코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이런 맥락에서 문제를 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어찌 보면 차문화의 숲속에서 나오는 그런 다속의 일환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시집을 가면 뭐 이 차씨를 사주단자 안에다 넣어가지고 시집을 보냈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차문화에 나타나는 그 다속이었습니다. 요거는 지방마다 나타나는 다속의 형태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고대에서부터 고려시대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발표하고 있는 이 사안들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인 자료가 고전입니다.
고전에서 흔히 제일 많이 남아있는 차시예요. 차를 마시면서 남겨놓은 차시. 그 차시가 제가 고려시대 것만 다 발췌를 해봤더니 234수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들은 그 차시와 문헌 자료, 그 다음에 민속 자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사람들의 기억, 그 다음에 마당, 우리의 판문화, 이런 곳에서 다 찾아낸 자료들이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자료들이 고려시대 때도 이어지고 있는 다속의 형태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사진이라서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비는데 늘 차가 기능했다라는 것이죠. 네. 이렇게 다속은 많이 남아 있고요. 이제 차시 안에 남아 있는 이제 고려시대의 다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다속인데도 불구하고 그 고려시대는 청사, 아사, 명사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찻일을. 우리가 차를 마시기 위해서 차를 따고 차를 만들어서 마시는 음다 행위까지를 통틀어서 우리가 찻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고려시대 차시에는 세 가지로 표현이 됐었습니다. 청사, 그 다음에 아사, 그 다음에 명사 이렇게 표현이 됐었는데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차사에서 여기에서는 고려시대의 차명만 이제 들춰낸 것입니다. 고려시대는 한마디로 말해서 단병으로 차가 남아 있습니다. 연고차. 근데 이 단병이라는 한자를 한번 봐보십시오. 이 단자하고 병자라는 이 한자에서 고려시대의 차문화는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단자는 모양을 보여주는 거고 병자는 만드는 방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단자는 둥글게 생겼다라는 거고요. 연고차로. 그 다음에 병자는 떡 만들듯이 만들었다라는 방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병이라고 하면 차의 모양과 차에 만드는 방법이 다 여기 안에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조선시대 이후에 이제 근현대에 와서 그 떡차가 청태전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기도 했는데요. 원래 고려시대 때는 이기보의 차시에 녹태전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청태전보다는 이미 녹태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떡차의 기록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청태전을 가지고 막 부각을 시키니까, 지역에서 부각을 시키니까 모든 사람들이 청태전이 우리나라 고유의 떡차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조선시대 이전에 차 빌기 행사나 걸다 풍속이 있었던 것처럼 청태전 이전에 녹태전이라는 것이, 녹태전이라는 떡차가 분명히 고려시대 때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돈차, 떡차, 전차, 이제 동전 전자를 써서 다 똑같은 말입니다. 좀 다르게 쓰기는 했지만, 그래서 깨어 말려서 이렇게 우리 꼬치구이 하는 것처럼 차를 깨었다 그래가지고 고차라고도 하고요. 또 별이 강자를 써서 끈에다 묶었다 그래서 강차라고도 하고, 이런 이름으로 이제 고려시대 때는 남아 있습니다. 참차, 진차, 명차, 고차, 고명, 다명,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이름으로 남아 있고요. 이런 차 이름은 가장 쉽게 지은 것이 지역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화동차, 보성차 이런 것처럼 지역이나 차의 산지, 차를 따는 시기, 차의 품종, 만드는 방법, 찻잎과 차 제품의 모양, 빛깔, 맛, 향기, 그 다음에 전설, 뭐 표방 이런 것들에 의해서 차 이름이 정해지고 있다. 요거는 이제 우리 고유 차가 녹태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고유의 차명을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살려서 드러내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제다는 이제 색과 향 그리고 맛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납차가 굉장히 유명했고요. 용단, 승설, 유차, 그 다음에 작설차, 그 다음에 자순차, 향차 이런 차들이 주로 고려시대 때 제다가 됐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책에서는 (42쪽하고) (43쪽에) 지금 이 제다 부분이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찻잎은 이제 금속, 금빛, 좁쌀, 룬. 좁쌀이 얼마나 작습니까? 그렇게 작은 찻잎을 따서 차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런 그 찻잎에 기록을 하고 있는 타고요. 신화, 아색, 난석, 새 찻잎, 돌에서 자란 싹,
금가루 옥사라기. 굉장히 예쁜 표현이었습니다. 요 조선시대는 이런 표현 없습니다. 예, 고려시대 때 이런 찻잎을 따서 차를 만들었다라는, 물론 이제 그 기록은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풀어서 쓰면 이런 아주 멋스러운 그런 찻잎의 형태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채다와 적채, 차를 따는 행위는 이렇게 두 가지로 쓰고 있다. 그 다음에 조다는 조진기정, 뭐 우리가 차를 만들 때는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게 고려시대 때부터 있었던 용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차의 보관은 이렇게 6가지 방법으로 차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보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를 차시를 통해서 고려시대 차인들은 차의 보관 형태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구는 지금 이렇게 10가지 다구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차시 안에서 다구는 굉장히 많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그 드러난 다구를 정리해 보니까 크게 특징을 이렇게 10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수는 내가 위치하고 있는 곳에 정말 맛있는 물이 있는데 선생님 이거 가지고 차 한번 우려 마셔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우려 마셔봤던 맛보다 훨씬 좋습니다 하고 그 마음을 다 담아서 좋아하시는 아니면 존경하시는 선생님이나 뭐 지인들께 보내는 아주 아름다운 풍속이 택수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택수라는 말은 우리나라 기록에는 없습니다. 근데 중국에는 이 택수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택수라는 그 용어를 쓰고 있지만 저는 물 전하기 풍속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아마 책자에는 물 전하기 풍속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차 빌기, 걸다 풍속이 악수에게 차 빌어 오는 거는, 차를 꼬오는 거는 악수에게 맡기고 나는 그 차를 꼬오면은 바로 차를 우려서 마셔야 되기 때문에 나는 물을 끓일란다. 이런 그 차시의 구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차 빌기, 걸다 풍속이 고려시대 때도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음다 풍속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송화 다석이랄지 아니면 널찍한 돌판 위에서 차를 우려 마셨다 할지 그런 어떤 그 음다 풍속의 기록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5가지로 그 특징을 정리해 봤습니다. 차자리 문화입니다. 요거는 이제 궁중, 왕궁, 관청, 또 상업적인 다점, 다방이 아니고 다점이에요. 다방, 다원, 다점이 있었는데요. 이 상업적인 다점은 민가에 위치하면서 술도 팔고 기타 차도 팔고 또 그 차하고 같이 먹을 수 있는 기타의 먹을거리를 판 그 장소가 다점인데 그런 차자리 문화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제일 아래쪽에 5번 보시면 이동식 정자도 등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요즘에 사용하는 그 외건 같은 거 있죠. 그런 것이 이미 고려시대 때 저렇게 이동식 정자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세련됐죠. 그래서 고려의 차문화는 고려의 이름답게 화려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자리 문화는 개인적인 차자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관청이나 그 기타 그 뭐 자연 안에서의 어떤 차자리까지 아주 다양하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자리 문화는 이렇게 18가지로 제가 정리해서 적어놨는데요. 여러분들 책자에는 이것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보기 위해서 좀 진한 글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8가지를 진한 글만 읽어보시면 그대로 드러나게끔 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차정신은 7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깨달음, 그 다음에 나눔과 감사, 이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차정신은 지금도 우리가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내내 하면서 이 글을 썼고요. 탈속, 그 다음에 즐김, 매우 즐겼습니다. 그 다음에 어울림, 그 타협하고 같이 어울리고 조화롭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즐겼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아낌과 청빈, 그 다음에 느림의 미학이 고려시대 차문화에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정신을 이렇게 7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고요. 고려시대 차문화의 격과 속에는 예공, 재헌이
제 헌으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헌다와 사다와 물전하기 풍습은 아주 독특한 특징으로 남아 있고요. 정리는 여러분들 그 결론에 1번부터 15번까지 제가 고려시대 차문화는 이런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번호를 넘버 1에서부터 15번까지 정리해서 쭉 읽어보시면 고려시대 차문화의 특징이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을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만은 2분 정도 초과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